알겠죠, 그죠? 응? 이제 양도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 그죠? 그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세금 누가 내느냐? 양도소득세도 우리 똑같이, 그죠? 보세요.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그 과세 대상이 뭐냐? 그죠? 요거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여기 있잖아. 요 네 가지입니다. 교재는 저 뒤로 가야죠, 그죠? 그 양도소득세는 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몇 쪽이죠? 네. 282쪽. 예. 교재는 요 282쪽입니다. 그 우리가 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다, 그죠? 일단은 우리 보세요. 법인이 내는 세금은 뭐라 하죠? 법인세. 요거는 법인이 내는 거고, 요거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요거는 법인세. 개인이 얻은 소득은 소득세 낸다. 그죠? 법인은 법인세 내죠. 그죠? 근데 이 소득세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모두 몇 가지 있죠? 8개. 그죠? 소득세 종류 8개입니다. 뭐라 했죠? 이, 배, 사, 건, 영, 기, 태, 양. 이렇게. 알겠죠? 이거 8개입니다. 이배사, 건영기, 태양. 이거는 이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 받죠. 그죠? 거기에 대한 세금 떼고, 배당,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 받죠. 그죠? 배당 소득. 이거는 사업 소득이라 합니다. 그죠? 사업 소득. 여러분들 중개업 하면은 이게 사업 소득이 들어가죠. 그죠? 요거 세금 냅니다. 사업 소득세. 월급 받을 때 내는 세금 근로소득세.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 요게 이제 기타 로또 복권 당첨되면 소득세. 요거 기타. 그죠? 그리고 퇴직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 얼마 떼죠? 여기 로또 복권 같은 거. 예? 33%? 그게 아니고, 소득세는 아까 제가 했잖아. 그게 로또 복권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알겠죠? 아까 요 소득세 그랬잖아. 아까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1200만 이하는 6%, 4600원 이하는 15%, 요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 로또 복권 얼마고 하면은 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억에 당첨됐다. 5억 넘잖아. 세금이 42%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게 세금 똑같습니다. 같은 소득세니까. 알겠죠? 소득세 안에 이게 있다. 알았죠? 그 이자소득 얼마고 물어봐. 몇 프로 가는 게 없고, 금액에 따라 6에서 42%. 알겠죠? 전부 그렇습니다. 알겠죠? 세금은, 예, 그 소득에 따라서, 요거는 월급에 따라서, 알겠죠? 예, 달라진다. 요 6개, 위에 6개를 묶어서 우리가 또 종합소득이라 하기도 합니다. 요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종합소득세라 이러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종합소득세 뭐 정산한다 하면은 요 6개를 묶어서 종합소득세다. 내가 월급 받은 세금도 있고 세금 뗀다고 근로소득. 또 사업도 했다. 그러면 이거 합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합해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내야 되죠. 그죠? 크게 나누면 3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고, 요걸 나누면은 6개. 원래 모두 8개입니다. 그죠? 그 중에 우리가 하는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은 일부만 하잖아. 그죠? 일부. 소득세가 8개 중에서 하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이것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분량이 적은 게 요겁니다. 요거. 부동산에 관한 거니까. 요런 거는 요거 정도 하는 거야, 뭐. 그죠? 여우도 다 여우지, 뭐. 여기 문제가 6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6문제. 이런, 이제 다 공부하는, 이제, 하는 사람, 이제 세무 전문가, 세무사.
그런 이제 쫓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걸 다 해야 되죠. 이거 하나하나. 알겠죠? 근데 우리는 요거만 하잖아, 요거. 간단하잖아, 그죠? 그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부분, 요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이다. 요거다, 그죠? 우리가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일부분만 하는, 우리 부동산 세법이니까. 요거. 여기서 알아보는 거, 요거. 그죠? 세금 누가 내느냐? 나왔잖아. 누구라 그랬죠? 개인. 그죠? 개인이다. 그 개인이 세금 낸다. 근데 개인이 내는데, 우리가 납세의무자는 개인인데, 그죠? 요 개인을, 우리가 개인이지만 이걸 이제 이래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과 우리나라에 살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법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는 사람. 그죠? 알겠죠? 또는 6개월 이상, 1년이 365일이죠. 그러면 365일의 반이 얼마죠? 182.5인데 반영하면 얼마죠? 183일이잖아요. 3일 이상 머물고 있는 사람도 우리 법에서는 거주자로 간주한다. 아닌 사람 비거주자다. 알겠죠? 예. 우리는 거주자는 뭐죠?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뭐가 있는 자, 거소가 있는 자다. 알겠죠?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다. 거소라는 거는 뭐 여관에 있거나 호텔에 있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알겠죠? 그 사람 우리는 거주자라 보고, 이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이런 사람을 거주자로 한다. 그죠?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겠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래서 뭐라 말하죠? 제한 납세 의무자. 알겠죠? 이런 말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세율이 쭉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우리 이제 요거는 뭐 납세 의무자는 간단하잖아. 그죠? 지금 요 부분을 갖다 우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정리해도 되지만은, 보세요. 요래 하는 게 더 편하잖아. 그죠? 요 양도소득세라는 세목을 가지고 뭐를 양도했을 때 과세하느냐, 과세 대상 알아보고, 그죠? 또, 우리가 양도가 뭐냐, 양도라는 거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다. 그죠?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이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해서 모두 세금이 부과되느냐, 부과되는 것도 있고 부과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죠? OX 알아보고. 요거는 양도의 개념.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이거는 양도세가 아니죠. 그죠? 부부간에 남편이 배우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이거는 양도세가 아니고 뭐죠? 증여세. 그죠? 예,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줬다 해서 모두 양도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닌 것도 있다. 그죠? 그래서 양도의 개념이라 합니다. 이걸 알겠죠? OX 양도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고, 소득이라는 거는 양도 차익입니다. 그죠?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요게 소득이잖아. 그죠? 차익. 양도 차익.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 요 차익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면은 이게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다. 그죠? 양도 차익에다가 요 5천만에 대하여 세금 몇 프로, 그죠? 요게 납부할 세금이다. 요게 세금. 요 세금인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다. 물론 이제 우리 그죠? 예, 청약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투기지역 이상이죠. 그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지역 이런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됩니다. 작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살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2년 보유하면 되고, 여기 우리가 2년 보유다, 2년 거주라 하는 거는 결국은 보유기간이다. 그죠? 얼마 내가 살았느냐 또는 거주기간,
이 보유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다. 그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그리고 요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세는 우리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죠? 자진 신고 납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볼 내용 요걸 알아봅니다. 앞으로. 그죠? 양도소득세에 대한 거.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과세대상 알아보고 양도의 개념 알아보고, 그죠? 양도 차익에 대한 요 세율, 그죠? 비과세 부분, 그리고 보유기간, 그리고 신고 납부. 알겠죠? 네모가 몇 개죠? 예, 6개. 그 여기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시험에 평균 6문제인데 간혹 그죠 매년 나오지는 않고 한 문제가 여기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 사업소득세. 알겠죠? 예. 여기 한 문제 나오면 요거 5문제, 요거 안 나올 때는 요거 6문제 나오고 평균 그래 나옵니다. 예.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그래 평균 항상 우리 매년 그래 나오니까 평균 6문제 나온다 보세요. 나중에 요것도 정리합니다. 해드릴 겁니다. 요것도 요거 뭐 간단하니까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요 중에서 우리가 사업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만 하면 되니까 이걸 다 한다면은 시간이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많죠. 그죠? 그것도 다 할 필요도 없고 아무튼 우리 여기서 6문제다. 그러면은 우리는 공부하실 때 항상 딱, 그죠? 딱 보면은, 요게 탁탁 끊치잖아, 그죠? 여기서 한 문제씩 나온다고 가정해서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과세대상 한번 알아보고, 요거 따로 알아보고, 요거 알아보고,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그죠? 그 6개만 딱 하면, 정리하면은, 우리 공부하는 이 양도세 부분, 요거는 딱 끝난다. 그죠? 이거는 우리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도 이 부분은 실제 쓰이잖아. 많이 쓰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세법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그 합격하시고 중개업을 하면서, 꼭 보면은 이제 그게 양도세 강의할 때는 꼭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양도세 이거는 다른 뭐 취득세 재산세 할 때는 안 오고 그 이제 학원에다가 물어보고 그분이 중개업만 해가지고 재산을 500억을 벌였습니다. 500억. 그러니까 지금쯤 아마 한 제가 몇 년 전에 500억이라는 말 들었는데 지금은 더 벌었겠죠, 그죠? 중개업만 해가지고 500을 벌였는데 처음에는 자격 없이 했습니다. 자격 없이 하다가 필요하니까 이제 자격이 따로 와가 학원에 와서 이제 한 5년 재수했습니다. 5년.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하다도 쫓아가고 뭐 맨날 그러더라고. 그 이제 계약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5년간 다녔습니다. 5년간 다니고 합격했는데 합격하자마자 자기 따님을 또 보냈더라고. 대학교 다니는 딸을 갖다가 자기 딸하고 그래 보내가지고 따고 나갔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제 좀 하나 이제 그 특이한 게 또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옵니다. 양도세 할 때는 와요. 수업하더라.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제가 대구에 이제 대구 한국법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5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에서 그 학원 생길 때부터 해서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합격한 사람 중에서 강의 들어온 사람 딱 한 사람 봐서 그분 한 사람이 그냥 돈 버린 사람들이 하나 특색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그죠? 예. 아무튼 양도세는 꼭 필요하다 하면서 오가지고 꼭 강의 듣고 전심 또 한 그릇 같이 전심 한 그릇 하고 그래 가시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도서된 요즘은 안 오시더라고 보기에는 다 이제 알았는지 아무튼 실무에서는 꼭 자기가 이제 해보니까 제일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양도세 부분이 오면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개정된 거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실무적으로 물어보고 또 궁금한 사람들 이제 이래 물어보고 가셨는데 아무튼 요게 양도소득세 우리 실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시험에도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 내용들은 단순합니다. 그죠? 그 과세대상 알아보고 과세대상 법에 딱 열거되어 있는 거. 그죠? OX 양도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그죠? 저기 보니까 보유기간. 그죠? 비과세 부분 신고 납부. 알겠죠? 요거
지금부터 하나씩 할게 보세요. 과세대상부터. 알았죠? 자, 과세대상. 요거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 책으로 봅니다. 283쪽을 보세요. 283쪽에 보면은 양도세 과세대상 나와 있죠, 그죠? 예. 양도세 과세대상 크게 나오면 5가지입니다. 5가지. 첫째,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 그죠? 부동산은 토지 건물. 두 번째는 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세금 내야 된답니다. 권리, 그죠? 권리하면은 분양권, 입주권. 알죠, 그죠? 요런 거. 알았죠? 세 번째는 주식. 요 주식도 세금 부과하겠답니다. 주식. 네 번째는 기타 자산, 권리금, 이런 거. 골프 회원권, 이런 것도 과세하겠다. 그 마지막 5번째는, 파생상품. 이거는 별개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요거는 세율이 5% 과세합니다. 파생상품, 주식에서 파생된 것, 뭐 주가 지수, 요런 거래, 요런 거 과세하겠답니다. 파생상품. 그래, 요거만 알아도 됩니다. 그냥 말만 파생상품, 안에 내용 몰라도 됩니다. 안에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파생상품 과세하는구나. 주식에서 파생된 거, 뭐 주가 지수 거래, 막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부동산이라고, 부동산 하면은, 그죠? 부동산 하면은 우리가 뭐 토지 건물,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 그죠?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다. 그죠? 우리가 쉽게, 요런 거는 우리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토건주, 요렇게. 뭐 말인 거 압니까? 토지 건물 주택. 알았죠? 토건주, 요렇게. 아, 부동산 하면은 토지 건물 주택, 토건주, 요렇게. 권리하면은 2가지입니다. 권리는 우리가 현재 내가 요 부동산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앞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합니다. 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요거는 지상권, 지상물을 사용, 수요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임차권, 부동산 등기된 임차권. 그래서 요거는 3가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지, 전, 등, 임. 알았죠? 시작. 지, 전, 등, 임. 이걸 우리가 양도했을 때 지상권을 양도 차익 세금 내라, 이거. 전세권 양도, 전전세를 말합니다. 이거는 실무에서는 이런 게 잘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요게 시험에는 아주 과세대상에 나왔다 하면은 거의 안 빠지고 나오죠, 그죠? 요거. 특히 요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한다. 등기 빠지면 안 됩니다. 등기된 임차권. 그러면은 자, 요거는 지상권은 등기 미등기 관계없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다 과세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 건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기 미등기 다 과세하는데, 등기 미등기 다 과세한다. 등기 미등기 다 과세한다. 그 말 다른 말 바꾸면 뭐죠? 사실과세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과세. 알겠죠? 등기만 과세하는 걸 뭐라 하죠? 형식과세. 알겠죠? 등기됐을 때만 과세하는 걸 형식과세를 하고, 등기 안 된 것도 과세한다. 그게 뭐죠? 사실과세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 세법은 사실과세니까 등기, 미등기 다 과세합니다. 그죠? 다 과세하는데 요것만 뭐만 과세한다? 뭐만? 임차권만. 임차권은 뭐죠? 등기된 것만. 알겠죠? 임차권은 요 등기 안 되면 과세 안 합니다. 임차권은 요거 임차권만 양도하면 과세는 합니다. 양도세가 아니고 종합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그 우리 양도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양도세에서는 요거 뭘 과세한다? 등기된 것만 과세한다. 알았죠? 취득할 수 권리하면은 요거는 대표가 우리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요거 당첨권, 아파트 분양권, 그죠? 이거 뭐 모를 분 없잖아, 그죠? 재개발 입주권,
이런 걸 우리가 뭐 계약만 하고 분양권 전매하죠. 그죠? 요즘 보통 6개월 전매 기한 이렇게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분양권 매매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거. 매매해서 여기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세금 과세하겠다. 입주권도 마찬가지. 또 이런 게 있죠. 그죠? 청약 예금 정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세금 부과하겠다. 그리고 주택 상환 채권 그 외에 그죠? 주택 상환 채권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 그리고 공유 수면 매립 면허권 공유 수면 바다나 하천을 매립할 수 있는 권리 요거 모두 과세한다. 요거 세 개는 다 아는 거잖아. 그죠? 대표 요런 것도 과세하겠다. 이게 앞으로 말하면 요런 거는 우리 쉽게 말하면은 그죠? 요런까지는 아파트를 앞으로 취득할 수 있고 요런 거는 바다나 하천을 매립하면 토지가 제시고 그죠? 토지를 조성하니까 요거는 토지 땅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요거는 앞으로 아파트나 요런 부동산이죠. 그죠? 미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요것도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다,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다. 그죠? 다음에는 세 번째 주식이 나왔네. 요 주식은 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구분한다. 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구분합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주식하면서 법인을 할게요.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으로 구분하고 요 잘 보세요.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합니다. 비과세. 비상장은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개인회사로 간주하고 개인회사의 주식거래는 부동산 거래로 간주하겠답니다. 요거는 과세한다. 알았죠? 그럼 쉽잖아. 그죠? 상장은 뭐하고?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알았죠? 시작. 상장은 비과세. 비상장은 과세. 요게는 요거는 과세한다. 그죠? 딱 기억하면 되잖아.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하는데 다만 이 상장법인에서 대주주 있죠. 대주주가 주식 거래하는 거, 대주주의 범위 같은 거는 몰라도 됩니다. 전체 지분의 1%를 넘고 금액이 15억 이상 이런 게 이제 대주주를 합니다.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 지분이 1% 이상이거나 1%를 초과하거나 15억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외 거래 있죠.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거, 요런 거는 과세하겠다. 이런 거, 그죠? 보통 보면은, 그죠? 대기업 총수들, 다 해당되죠, 그죠? 주식 거래는 모두 세금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15억 다 넘잖아, 그죠? 15억, 그죠? 지분 1%, 지분율이 1% 초과하거나 15억 이상이면 이어 들어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 주식 거래는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일반인들이 하는 이런 주식 거래는 과세 안 하고, 비상장법인은 우리는 비상장 우리 세부에서 개인회사로 봅니다. 개인회사로 간주하는 개인회사의 주식 거래는 부동산 거래로 간주하겠다. 과세하겠다. 요래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타 4개. 요거는 특정법인, 요거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이거는 특수업종법인이라 하기도 하는데, 뭐냐, 부동산 과다 이래 하세요. 세 번째는 영업권, 권리금을 말합니다. 요 권리금도 과세한다. 네 번째는 회원권도 과세하겠다. 요 회원권이 뭐냐,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도 주주들이 그 회사에서, 그죠?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 그죠? 30% DC 이런 거. 요런 주주 회원권도 과세한다. 특정법인 주식거래, 과다법인 주식거래 과세하는데, 요 특정법인과 과다법인 잠깐 보세요. 어떤 법인이 있다. 그죠? 요런 법인이 있으면은, 어떤 주식회사가 있으면 요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요런 건물이 있고 땅이 있다. 여기 부동산이잖아. 그죠?
또 이 회사가 현금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고 은행 예금도 있다. 그죠? 그럼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재산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동산이라 하는 거고, 그죠? 요 동산이고, 요런 거는 건물이나 토지를 뭐라 하죠? 부동산. 그죠? 그런데 어떤 회사가 이런 동산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체 재산 중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으면 특정 법인이라 하고 이 부동산이 80%가 넘으면 과다 법인이라 이랍니다.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면 특정 법인이라 하고 부동산 보유가 80% 이상이면 과다 법인이라 이랍니다. 요거는 부동산 보유가 알겠죠? 예. 전체 재산 중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는 법인은 특정 법인, 80% 넘는 법인은 과다 법인. 알았죠? 이 법인에 이런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가 이 사람이 제일 많이 가 있겠죠. 그죠? 이 사람이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하겠답니다. 주식. 요 양도하는데 요걸 우리가 3년 소급 합산해서 50% 양도할 때 과세하겠답니다. 자, 다시 특정 법인은 부동산 보유가 50% 이상인 법인을 특정 법인이라 하고 이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 이상 소유한 자가 그 주식을 50% 이상 양도할 때 3년 동안 그죠? 이때 과세하겠다. 과다 법인이라 하는 것은 전체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80%입니다. 그죠? 재산이 굉장히 많죠. 그죠? 부동산이. 그리고 여기에 업이 뭐냐?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 부동산 관련 업이 뭐냐? 이런 거죠. 그죠? 골프장, 콘도, 뭐 스키장, 휴양시설,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으면은, 자, 보세요. 전체 재산 중에서 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80% 이상이고, 부동산 업을 하고 있으면은, 이 전체를 부동산으로 보겠답니다. 모두 부동산. 알겠죠? 부동산을 간주하니까 요 중에 일부만 팔더라도 과세한다고 그죠? 부동산이니까 주식을 한 주를 양도하더라도 요건 주식으로 안 보고 뭐로 보죠? 부동산 보겠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세. 요거는 주식을 한 주를 양도하더라도 요거 과세하겠답니다. 무슨 알겠죠? 그죠? 예, 다시. 전체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그 업이 부동산 관련 업을 하고 있다. 업이 뭐냐? 그 업이 말 이런 거. 골프장, 콘도, 스키장, 휴양시설. 이런 업을 하고 있다면은 100% 부동산으로 보고 요 주식을 부동산으로 보겠답니다. 그냥 무조건 과세한다. 알겠죠? 요게 과다 업적, 법인. 그죠? 이해되죠? 알겠죠?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근데, 이게 모두 주식이잖아, 4개가, 그죠?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다 보니까 주식 쪽은 세금, 시험이 잘 안 됩니다. 예. 근데 여기 한번 나왔었죠, 요거. 상장법인은 과세하고 비상장은 비과세한다. 틀렸잖아. 그죠? 상장은 뭐하고? 비과세, 비상장, 과세.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요런 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한번 좀 들어보시오. 다음에 요거는 뭐다? 권리금이다, 그죠? 권리금, 요거, 권리금, 요거. 알겠죠? 우리 학원, 우리 학원을 만약에 판다고, 이 학원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넘긴답니다. 이 학원에 권리금이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죠? 당연히 있겠죠? 좀 대답을 좀 하세요. 가만히 놈. 있겠죠, 그죠? 학원 팔 때 영어권 권리금 있겠죠, 그죠? 요 권리금 요거 세금 내랍니다. 요거 세금. 요거. 알겠죠? 요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하고 요걸 팔 때 생기는 요겁니다. 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요것만 양도. 만약 우리 학원 명의만 넘긴다면, 명의만 넘기면서 돈 받고 넘겼다. 권리금 받았다. 요거는 양도세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요게 중요한 말이 뭐냐. 영어권 나오거들랑. 영어권 나옵니다. 반드시 요게 점포와 함께가 나와야 됩니다. 요걸 우리 법에서 이런 말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아, 요거. 자, 과세대상 끝났습니다. 그 과세대상에서 나오면은 시험 문제 그죠? 빤합니다. 다음 양도세 과세대상을 열거했다. 아닌 거 찾아봐라.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면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런 거 냅니다. 앞에 등기칸을 빼버리고 요런 거. 요것을 또 함께 요거 빼버리고. 알겠죠? 요게 주로 나왔던 게 그동안 나오는 요런 겁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요 지자가 무슨 지자죠? 지상권인데 지역권 아니잖아. 지상권. 그죠? 이 지상권이다. 그죠? 요런 거 과세대상. 파생상품까지. 알겠죠? 요게 양도세 과세대상. 요거 과세대상, 요거 여러분들 딱 체크해놨다. 그죠? 한두 번 딱 보면 되잖아. 그죠? 과세대상에서 문제 나왔다. 요거. 자, 과세대상은 요거다. 그죠? 양도세 과세대상. 다음에는 OX. 양도의 개념. 그죠? 자, 과세대상 끝났습니다. 예, 뒤로 가세요. 뒤로 넘어가서, 그게 289쪽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과세대상 부분을 제가 이렇게 요약했으니까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보면서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289쪽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보세요.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예,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다음은 양도세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1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맞죠? 2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맞네. 그죠? 3번. 유가증권 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상장. 유가증권 시장 밖이라 그랬습니다. 장외잖아. 그죠? 장외는 뭐 한다? 과세. 그죠? 그러면은 장외는 과세 대상이다. 맞네. 그죠? 뒷말이 맞습니다. 4번. 아파트 분양권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서 아파트 분양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맞죠? 5번. 사업과 구분하여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이라 그랬습니다. 권리금만 양도한다. 그죠? 권리금만 양도, 요 한 개 말이 빠졌네. 그죠? 요것만 양도한다. 과세대상 아니다. 과세대상이다. 틀렸잖아. 5번. 그죠? 알겠죠? 답은 5번이다. 아래 내려가서 이번에는 양도에 거기에 보니까 양도의 정의가 나오네. 그죠? 양도가 뭐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 양도세에 대한 이제 양도 요 OX 부분, 요거는 이제 지웁니다. 양도에 대한 개념을 할 겁니다. 양도, 이제 과세 대상 알았다. 그죠? 양도가 뭐고, 요거, 양도. 그죠? 양도. 요 양도라는 것은 사실상, 예, 요거는 사실상, 예, 유상 이전, 요게 요 말을 좀 기억하세요. 양도하면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유상이라는 건 대가를 받았다. 그죠? 예. 자, 여보세요. 시작. 사실상 유상 이전. 한 번 더 시작. 사실상 유상 이전.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이 아닌 거는 양도 아니잖아. 그죠? 사실의 반대가 뭐냐? 형식상. 유상의 반대는 뭐죠? 무상. 아, 이거는 양도로 안 보는구나. 그럼 무상이 뭐냐? 상속, 정려. 여기 들어가는 거는 상속이나 정려는 무상이다. 상속이나 정려는 상속세나 정려세가 부과되지. 양도세가 부과 안 된다. 그죠? 그럼 이제 형식이 있다. 요 형식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요런 거 지금부터 알아볼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사실상 유상이전이라 그랬죠. 그죠?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 요 대표가 뭐냐? 양도라 그랬잖아. 그죠? 양도를 다른 말, 우리 양도라 그랬습니다. 양도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매도, 매매, 팔았다. 그죠? 팔았다. 돈 받고 팔았다. 그게 유상이전. 유상이전이잖아. 매매. 양도가 매매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양도, 매도. 그죠? 매도인데, 원래는 매매했습니다. 제가 쉽게 그냥 매매. 팔았다. 그죠? 매매. 요거 우리 아까도 했죠. 그죠? 매매 나오면은 항상 두 개 따라다닙니다. 두 개 뭐라 그랬죠? 매매 나오면은 같이 다니는 두 개 뭐라 했습니까? 교환 또 하나. 그렇죠. 현물 출자. 알았죠? 예. 항상 같이 다닙니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알았죠? 한 번 더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는 양도. 알았죠? 상속 정리하는 양도 아니다. 요거는 양도의 대표 매매. 뭐 당연하잖아. 집 팔았다. 양도잖아. 그죠? 매매 팔았다. 뭐 이거 뭘 본 없죠. 그죠? 집 팔았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자, 보세요. 요런 감성해 봅시다. 요런 내 땅이 있었는데, 땅이, 요런 도로가 났습니다. 내 땅을 요렇게, 그죠? 가로질러서 도로가 났다. 내 땅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 하죠? 수용. 그죠? 수용되었습니다. 그죠? 수용되고 나면은, 요 수용에 대한 요 보상금 받죠? 그죠? 요 보상을 받는데, 돈으로 받는 거는 보상금이라 하죠. 그죠? 보상을 받았다. 내가 만약에 요 돈으로 보상금 받았답니다. 보상금. 수용되고 나서 보상을 받았는데 1억을 받았다. 요 1억에 대해서 양도세 냅니까? 안 냅니까? 예? 보상금 1억 받았으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까? 냅니까? 예? 요거 땅이 들어갔잖아. 그죠? 요 보상금 받았습니다. 1억 받았으면은 요거 1억에 대한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안 냅니까? 냅니까? 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예. 세금 내야 됩니다. 냅니다. 알겠죠? 이거는 내가 팔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팔았는 건 아닌데, 요거 수용되었잖아. 그죠? 토지 수용법이라는 법률에 따라서 강제 수용됐는데, 요거는 우리가 판매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왜? 돈을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하느냐? 간주한다. 이라 간주. 알겠죠? 의제. 그래서 실제는 요거밖에 없는데, 이제 간주하는 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옵니다. 수용은 양도로 본다. 알았죠? 수용은 세금 내야 된다. 수용 세금 냅니다. 이제 헷갈리지 말고 그냥 수용 세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돈 낸다. 왜? 뭐 질문 있습니까? 나는 낸 적 없습니까? 혹시 수용되고 나서? 네? 그런 경우 없었어. 그럼 요거는 이제 좀 혜택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수용되고 보상금 있잖아. 그죠? 요 현찰을 안 받죠? 채권 보통 받죠. 채권 받으면은 그 채권을, 그죠? 그 채권을 받아 한 20% 세금 공제해 줍니다. 면제, 감면. 또 채권을 만기까지 내가 만약에 보유하는 경우 있잖아. 5년이면 5년까지 보유한다면 또 5% 더 해가 25% 세금 공제는 해 줍니다. 그런 혜택은 있지만은 원칙은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혜택 받는 거는 별개 문제고, 요거 세금 냅니다. 알겠죠? 세금 냈는지 알았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땅이 수용되고 나서, 요 땅이 수용되었습니다. 수용되고 나서 보상금 대신에 다른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땅. 요 땅에 대해서 다시 또 땅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는 걸 뭐라 하죠? 그렇죠. 환지. 그죠? 환지.
요 보상금 쪽으로 돈을 받았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땅을 받았으면 세금 냅니까? 이건 낼까 안 낼까요? 이거는 안 냅니다. 왜냐하면은 요 땅 대신에 요걸 받았잖아. 그죠? 요거는 환지는 말하면은 형식만 바뀐 거지. 요거는 내가 돈으로 받았으면 팔았는 걸 보지만은 땅으로 받았으니까 요거는 형식상 변경이니까 요리 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알겠죠?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알았죠? 환지는 세금 안 낸다. 환지는 세금 안 낸다. 아, 돈으로 받으면 세금 내고 땅으로 받으면 세금 안 낸다. 그죠? 요런 내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밭을 가졌습니다. 그죠? 밭이 있었는데 요 밭이 말하면은 수용되고 도시가 뭐 개발된다. 그죠? 그래서 요 밭이 수용되고 나서 요 밭이 이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지목이 바뀌겠죠. 대로 바뀐 땅을 돌려받았다. 요걸 뭐라 한다? 환지. 알겠죠? 환지. 예, 환지를 하죠. 그죠? 환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 가지고 있던 밭에 요게 얼마짜리냐 하면은 요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게 100평 가지고 있었다. 요게 가격이 얼마냐? 1억짜리입니다. 요게 만약에 이제 대지로 바뀌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땅값이 올라가니까 여기 만약 배로 올라갔다. 배로 올라가면은 대지는 몇 평 받아야 되겠죠? 50평을 받습니다. 그죠? 배로 올라가서 이게 1억이잖아. 그죠? 50평을 돌려받는 요걸 뭐라 한다? 환지. 그죠? 그래서 요만큼 땅 중에서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땅을 뭐라 하죠? 환지라 이랍니다. 환지. 그리고 요 중에서 사업 시행자가 자기 사업 비용적으로 가져가는 땅 그걸 뭐라 하죠? 채비지. 나중에 우리가 도로도 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합니다. 남겨놓은 땅을 뭐라 한다? 보류지. 그죠? 요렇게. 요런 거는 모두 세금하고 관련 없다. 그죠? 환지, 채비지, 보류지. 그럼 여기에 환지가 나왔다. 항상 두 개 따라다닌다. 환지 하면은 뒤에 뭐가 나오죠? 채비지, 보류지. 아, 채비지, 보류지. 요런 것도 세금 관련 없다. 그죠? 형식. 되죠. 그죠? 형식.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그죠? 만약에 내가 요 받을 면적이 100평에 1억인데 요걸 50평 받아야 되는데 그 환지 계획이 가만히 보니까 그죠? 요 땅이 예를 들어서 그죠? 요렇게 이제 갈라놨잖아. 그죠? 요렇게. 그 일부를 내가 받는 요게 보니까 요게 60평이더라. 왜? 나는 50평을 받아야 되는데 60평 받으면 10평 더 받아야 되죠. 그죠? 10평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 10평을 뭐라 하죠? 정환지. 요게 만약에 40평이면은 10평이 줄어들죠. 무슨 환지? 감환지. 그러면 정가된 부분 10평은 세금 내야죠. 무슨 세? 취득세. 요거 감소된 부분은 내가 팔았는 거잖아.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됩니다. 그죠? 환지는 세금 안 내지만은 요 환지 중에서 요 환지는 세금 안 낸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 중에서 정가된 부분이 있다. 감소 부분이 있으면은 요 정가된 부분은 무슨 세? 무슨 세? 취득세 내야 되고 요거는 무슨 세? 양도세 내야 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예. 환지를 내가 권리 면적이라 합니다. 요거 받을 면적, 내가 받을 면적보다 더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 증가된 거 무슨 환지? 정환지. 요거보다 감소되면 무슨 환지? 감환지. 알았죠? 예. 요 부분은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예. 자, 보세요. 부부 간에 만약에 헤어지면서 그죠? 남편이 배우자한테 위자료조로 요 건물을 넘겨준다. 그죠? 변제합니다. 변제하면서 물건을 대신했다. 이걸 뭐라 하죠? 대물 변제를 합니다. 요 건물에 대해서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요거 위자료로 넘겨주는 거는 대물변제로 봅니다. 요것도 양도세 내세요. 그죠?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요거 우리가 양도세. 그래서 대물변제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채무, 빚을 갚기 위해서 부동산 넘겨줬다. 그죠? 세금 내야 되고. 여기 나온 위자료 같은 거. 시험에 여기 잘 나옵니다. 요거 위자료, 요거, 그죠? 또, 우리가 조세, 세금을 만약에 물락 같은 게 있죠. 그죠? 조세. 부동산을 세금 내는 거, 그죠? 이런 거 등등. 이런 우리가 대물변제. 이런 거 대신에 변제를 하면서 부동산으로 대신 갚아줬다. 대물변제. 요 부동산을 우리가 팔았는 걸 봅니다. 판매한 걸로 간주. 그 양도세 내라. 그 대물변제도 세금 낸다. 따라서 시작. 대물변제. 한 번 더 시작. 대물변제. 요거는 빚을 갚기 위해서 부동산을 내가 넘겨주는 거. 또 뭐 대표적으로 위자료 같은 거. 요런 건 대물변제를 한다. 그죠? 요거 우리가 대물변제는 세금 낸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보세요. 부부간에 양도 매매, 부자간의 양도, 부부간의 양도, 이거는 정성거래 아니다. 그죠? 부부간의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고 뭐로 보죠? 정려, 원체 정려로 본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요 경우는 이제 위자료 이혼하잖아. 그죠? 요거는 양도로 봅니다. 알겠죠? 이제 남남이 돼버리니까 정려가 아니라 부부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위자료 넣으면 요거는 대물변제가 돼버립니다. 대물변제로서 양도다. 만약에 이 이혼하면서 그죠? 남편이 배우자한테 요걸 안 줘서 배우자가 재판을 합니다. 재산을 분할해 주세요. 그래서 재산을 법원에다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다가.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남편 소유의 요 집이 이렇게 배우자한테 넘어왔다. 알겠죠? 그런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요 남편 집이 그죠? 배우에 넘어왔습니다. 요것도 위자료 쪽으로 넘어왔지만은 요때 위자료는 재산 분할 청구를 했잖아. 그럼 요 청구를 해서 넘어왔다는 거는 요거는 부부간에 공유하던 물건을 나눠한 걸로 봅니다. 공유물 분할. 그죠? 두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요 사람 권리만큼 나눠준 거잖아. 판사가. 그죠? 그래서 공동 소유물을 나눠한 거는 과세 안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공유물 분할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공유물을 분할했다.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것을 나눴다. 요거는 양도세 과세 안 합니다. 알았죠? 공유물 분할은 세금 과세 안 한다. 공유물 분할은 과세 안 한다. 갑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그죠? 갑은 50%, 을도 50% 가지고 있다가 요걸 서로 나눴다. 그죠? 요렇게 등기를 따로 했습니다. 갑은 50% 가져가고, 을도 50% 가져가고, 이거는 세금 낼 이유 없잖아. 그죠? 원래 자기 지분만큼 나눠 가져갔는데 뭐. 그죠? 요거는 과세 안 한다. 만약에 공유물을 분할하면서 이때 갑은 만약에 70% 가져가고 을은 30% 가져갔답니다. 그럼 원래 지분에서 갑은 증가됐다. 그죠? 갑은 20% 늘어났고 을은 20% 감소됐죠. 갑은 늘어난 것만큼은 무슨 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 을은 무슨 세? 양도세. 돈 받아서니까 파란 걸 본다. 알겠죠?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은 지분이 증가한 자는 취득했잖아. 취득세. 감소한 자는 양도세 내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물을 분할하는데 요거는 세금 안 내지만은 요거는 세금 없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공유물 분할하면서 그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 요걸 지분이라 하죠. 그죠? 지분. 알겠죠?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면은 요 지분이 증가한 자와 감소한 자. 지분이 증가한 자는 무슨 세 내야 되겠죠? 취득세를 내야 되고, 감소한 자는 무슨 세 내야 된다?
양도세를 내야 된다. 알겠죠? 양도세. 이해되죠? 그죠? 취득세, 요 지분이 증가한 자는 취득세, 지분이 감소한 자는 양도세 내야 된다. 그죠?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저 지금까지 매매 팔아 넣었다. 요거는 원칙이잖아. 그죠? 시작.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이거는 알겠고. 이거는 무상이니까 세금 안 낸다. 양도세하고 관련 없잖아. 그죠? 수용은 양도세 낸다. 수용 낸다. 수용인데 이런 거. 환지로 돌려받았다. 요거는 세금 안 낸다. 그죠? 땅을 받았으니까. 왜? 형식상. 밭이 대지로 바뀌었다. 형식상 바뀌었는 거. 요거 채비지 보리지도 세금 안 낸다. 알겠죠? 대물 변제 요거는 세금 내야 된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요거는 세금 안 낸다. 정감이 있으면은 여기 증가되었으면은 취득세 감소는 양도세 내야 된다. 그죠? 지분이 증가한 자는 취득세, 감소한 자는 양도세 내야 된다. 지금 이해되죠? 그죠? 알겠죠? 그다음 이제 요거 하나 더 네 번째.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건데 이게 자주 나오죠. 그죠? 야, 보세요. 형이 자기 동생한테 형이 막 부자다. 그죠? 그래서 동생한테 건물을 하나 정려를 합니다. 뭐 조그만 건물. 그죠? 5억짜리 건물을 막 정려한다고 가정합시다. 동생한테. 그런데 이 형이 그 동생한테 정려하면은 보세요. 건물을 정려했으면 이 사람은 정려자, 이 사람은 정려받은 수정자잖아. 그죠? 그럼 이때 정려했으면은 무슨 세 내야 되죠? 정려세. 누가 내야죠? 동생이 내면 되죠? 예, 동생이 내면 끝납니다. 그죠? 요 동생이 내면 되고 건물을 정려받았으니까 또 무슨 세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정려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다. 그죠? 건물을 정려하면서 과거에 형이 요 은행에서 요 건물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좀 빌려 썼다. 돈 빌려 썼는 게 만약에 3억이 있다. 그 동생한테 요 건물 주면서 5억짜리 건물 니하고 요 3억 빚은 니가 좀 갚아줘라. 그 동생이 그러면 그래 할게. 채무를 동생이 더 안았습니다. 그죠? 갚아주기로 했다. 그럼 결과에 우리가 정려를 하면서 채무를 부담했죠. 그죠? 동생은 정려를 받으면서 채무를 부담했고 형은 정려를 하면서 채무를 부담시켰다. 그죠? 그래서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정려를 한 거다. 그죠?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정려했다. 그걸 뭐라 한다? 시작. 채무부담부 정려. 한 번 더 시작. 채무부담부 정려. 우리가 읽을 때 요 말을 빼버립니다. 요걸 빼버리면 뭐가 되죠? 부담부 정려. 알겠죠? 예. 이 경우에 동생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거, 정려받은 거 얼마죠? 5억짜리 받았지만은 채무 3억을 더 안았죠. 그죠? 실제 공짜는 얼마? 2억이잖아. 그죠? 2억 받은 거고. 그러면은 채무, 형이 갚아야 할 채무를 동생이 더 안았습니다. 요 3억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 대가 있는 거는 뭐로 본다? 양도. 그죠? 요거는 정려가 되고 요거는 양도가 됩니다. 요 정려가 되는 거는 누가 세금 내야 되죠? 정려받은 사람 동생이 내야 되고 요거는 양도한 자니까 누가 세금 내야 되죠? 형이 세금 낸다.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부담부 정려. 그럼 여기서 요 양도가 되는 요 3억이라는 게 바로 뭐죠? 채무잖아. 그죠? 그래서 채무는 뭐가 되고 양도. 나머지는 뭐가 된다? 정려. 요걸 뭐라고? 부담부 정려. 알겠죠? 요 우리가 부담부 정려. 그 부담부 정려 나오거든. 앞에 뭘려면 되죠? 채무. 알겠죠? 요걸 딱 넣어서 계속 요거 생각해보세요. 채무 부담부 정려. 요거는 뭐가 된다? 양도. 요거는 나머지는 뭐죠? 정려. 부담부 정려다. 알았죠? 부담부 정려.
부담부 정려도 알겠다. 그죠? 요거 이해되죠?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빚을 또 안기면서 정리한 거다. 그죠? 요거 부담부 정려를 한다. 알겠죠? 그죠?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정려를 합니다. 부자간에 정려. 만약에 집을 정리한다. 그죠? 이런 집을 정리하는데, 그죠? 요 집이 얼마짜리냐? 1억짜리다. 1억인데, 여기에 지금 전세를 6천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세 6천 살고 있는 요 집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정리했습니다. 그죠? 이게 뭐죠? 부담부 정리잖아. 그죠? 1억짜리를 아들한테 정리했지만은 전세자금 여기 채무잖아, 채무. 그죠? 빚이잖아, 빚. 그렇죠? 빚을 부담시켰잖아. 형이 아들한테. 그죠? 그럼 결국 여기 부담부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공제받은 거 얼마? 정제받은 게 얼마죠? 4천 받았죠. 그러면 6천은 대가가 있죠. 뭐가 되죠? 양도. 맞죠? 그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간의 부자간의 양도는 원칙을 물어본다. 정려본다 그랬잖아. 요거는 원칙이 뭐죠? 정려가 돼버리죠. 부자간이니까. 부부간이나 부자간의 양도는 요 양도로 보지 않고 물어본다. 정려로 간주합니다. 정려. 그러면 결국은 부자간에는 부담부 정려를 하더라도 결국은 정려가 얼마 되죠? 1억이 돼버립니다. 알겠죠? 이거는 부부간에나 부자간에는 결국 부담부 정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전부 다 양도가 아니고 뭐가 되죠? 정려가 되니까. 부부간에 부자간에는 양도를 물어본다. 정려를 봅니다. 그럼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얼마를 정리한 거죠? 1억을 정리한 겁니다. 1억. 그럼 세금을 얼마에서 내야 되죠? 1억에 대한 정려세를 내야 됩니다. 1억. 알겠죠? 예, 여기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동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요게 동생이 아니고 형의 배우자다. 형의 배우자 부인이랍니다. 그럼 요게 뭐가 돼버리죠? 정려. 그럼 결국 정려가 얼마? 5억이 돼버리죠. 그죠? 알겠죠? 예. 그래서, 알았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갑과 을이, 그죠? 집을 팔았습니다. 갑이 을한테 매매 팔고 등기이전을 해줬다. 등기를 넘겨줬는데 넘기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나중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야 이거 우리 매매했던 거 이거 다시 하자. 다시 소유권 다시 우리 서로 없던 걸로 하자. 요거 해제하자.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매매 계약을 해약했습니다. 해제. 그러면은 이때 보세요. 만약에 매매를 하고 나서 당사자 합의로 요걸 해제했으면은 을이 갑한테 다시 양도한 걸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매매가 없었던 걸로 보느냐. 그럼 요게 양도가 되느냐, 양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자, 다시 뭐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서로 매매하고 나서 둘이 합의해가지고 요걸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에서 다시 갑으로 소유가 넘어간다. 그죠? 이때 우리 법에서는 을이 갑한테 양도한 걸로 보느냐, 처음부터 매매 사실이 없었던 걸로 보느냐. 요게 없었으면 양도 아니죠? 을이 양도, 팔은 보면 양도 되잖아. 그죠? O입니까? X입니까? X, O, 둘 중에 하나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자, 보세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요래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더라. 사기. 그래서 재판했습니다. 법원에다가 재판해서 판사가 결정했습니다. 그죠? 판결. 판결에 의하여 매매가 해제되었습니다. 요거는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양도가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요거는 양도입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양도로 본. 그래서 합의예전은 양도다. 그럼 여기 들어가네. 당사자 합의해제는 양도된다. 요거 반대말 판결에 의한 해제는 양도가 아니다. 그럼 이게 양도가 되면은 만약에 갑이 을한테 팔 때 1억에 팔았습니다. 을이 다시 되팔 때도 1억에 팔겠죠. 그러면 양도 1억에 샀다가 1억에 팔까 양도세는 없죠. 없지만은 이 사람은 또 무슨 세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죠? 취득세. 알겠죠? 이거구나. 자, 이제 마무리. 자, 요거. 우리가 이거. 양도담보. 들어봤죠? 그죠? 양도담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 좀 빌리도 돈 좀 빌립니다. 돈을 갖다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을이 내가 빌려주는데 당신 신용이 없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그거 내한테 소유권 넘겨주면은 요걸 담보로 해서 내가 돈 빌려줄게. 당신은 내가 못 믿겠다. 그 당신 가지고 있는 땅을 내한테 넘겨주면은 요거 담보로 해서 돈 빌려줄게. 그런데 요 돈 갚으면 요거 다시 넘겨줄게. 알겠죠? 요걸 뭐냐? 요게 우리가 환매 특약 등기로 인해서 알겠죠? 소유권 넘겨줍니다. 요런 걸 뭐라 하죠? 양도담보. 담보조를 잠깐 넘겨줬잖아. 그죠? 요거는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잠깐 넘겨줬는데 뭐, 그죠? 요걸 돈 갚으면 다시 넘겨봤죠? 그런데 만약에 요 채무를 이행 못했습니다.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지만은 채무를 불이행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거는 뭐가 되죠? 양도. 이때는 양도가 되겠죠. 그죠? 진짜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양도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시험 나오면 마찬가지, 그죠? 이거 딱 적어놓고 나서 다음 중에 양도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 양도의 개념을 열거했다. 양도로 보는 거 어느 거냐,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어느 거냐, 이렇게. 알겠죠? 여기 이제 양도세에서 시험 나오면은 제일 답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요거 몇 개 없습니다. 보세요. 앞에 다시 시작. 매, 수, 대, 부, 합. 시작. 매, 수, 대, 부, 합. 양도. 매매 두 개. 시작. 교환, 현물, 출자. 매수, 대, 부, 합. 알겠죠? 요거 양도. 요거 세 개밖에 없잖아. 환지,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 시작. 환지, 공유물 분할, 양도담보. 그죠? 이건 양도 아니다. 환지 나오면 또 뭐가 나오고, 채비지, 보류지. 그죠? 환지, 분할, 양도담보. 시작. 환지, 분할, 양도담보. 양도 아니고. 이거는 뭐 당연하고. 그죠? 요 세부적인 거는 가만 생각하면 다 알 거고. 전가되면은 취득세, 가만지는 양도세. 그죠? 지분이 변동 생겼다. 지분이 전가되면은 무슨세? 취득세. 감소되면은 양도세.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뭐가 되고? 양도세. 그죠? 양도.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 부분. 요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좀 암기할 거는 좀 암기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할 거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하고, 그죠? 또 필요한 부분은 요거 암기할 건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 답을 찾지. 그죠? 이해는 다 했을 거고, 요 암기할 건 이런 거, 그죠? 요런 거 좀 기억하세요. 시작. 매수, 대부, 합. 한 번 더 시작. 매수, 대부, 합. 알겠죠? 요 양도. 나머지는 좀 요런 걸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해만 하면. 요런 거, 그죠? 정감. 그죠? 요런 거. 알겠죠? 그죠?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요런 겁니다. 예. 거의 뭐 기타 나와 있지만 뭐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요런 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해서
이렇게 양도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것만 딱 정리하면은 뭐 양도세 문제 나오면은 얼마든지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알겠죠? 그럼 자 오늘 보세요. 양도세에서 우리 핵심 되는 거 두 개 했다 그죠? 요거 과세 대상 알아봤고 그죠? 요거 알아봤잖아. 그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거 양도 차익 요거 세율 비과세 부분하고 요거하고 요거 그죠? 요거 딱 정리하면 양도 딱 끝나버리잖아. 그죠? 다음 시간에 딱 양도세 또 정리 마무리할 겁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과세 대상하고 OX까지 요까지 그죠? 요런 거는 좀 정리해 오시고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보면 된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매수 대부합 한 번 더 시작. 매수 대부합 알았죠? 양도 아닌 거는 뭐다? 환지 분할 양도담보 알겠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다 알겠죠? 말씀하세요. 예? 아,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요거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예. 요거 채비지 보류지는 요거는 양도 아니잖아 그죠? 만약에 사업 시행자 요걸 가지고 있다가 요걸 만약에 땅을 돈으로 요걸 팔았습니다. 토지를 팔았으면은 땅을 팔았으니까 차익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되죠. 당연히 세금 내야 되지. 땅 팔았으니까 뒷말. 그냥 우리가 채비지 보류지 자체는 비용적으로 받은 땅이니까 양도세 과세 안 한다 이 말이고 땅을 팔았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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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쪽에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제일 아래 보면은 그 제일 아래 토지 소유자 3번 말씀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지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땅을 팔았으니까 세금 내야지. 그죠? 방금 제 말씀 이거잖아. 채비지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팔았으면 세금 내야죠. 땅을 팔았으니까.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팔았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매매. 그렇죠. 그죠? 아니 내가 이거 받았을 때 세금 안 내는 거지. 환지라는 땅을 받았다가 이걸 다른 사람도 팔면은 그건 팔아서만 이게 더 매매가 되잖아. 당연히 세금 내야지. 그죠? 예, 땅을 팔았으니까. 알겠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